옛날 옛적 조선 팔도의 깊은 산골에 40줄의 나무꾼 만득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살림에도 아이 없는 서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만득의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온 산을 감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득은 늘 그러하듯이 나무를 하러 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깊은 바위 틈 사이 버려진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 홀로 놓인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아기는 작은 눈을 들어 만득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여느 아이와 달리 신비로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만득은 저도 모르게 낮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차마 아기를 그곳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만득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산길을 따라 그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품에 안긴 아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그마한 얼굴에는 깨끗한 숨결이 오고 갔습니다. 만득은 아기의 이름을 연이라 지어주었습니다. 고운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라는 그의 소망이 그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연희를 보살폈습니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는 시간은 만득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흙벽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빛 아래 연희의 작은 몸을 감싸 안는 그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희의 보챔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지만 만득의 얼굴에는 늘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매 순간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과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연희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갓난아기였지만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동자는 마치 깊은 호수처럼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는 듯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조그마한 소리라도 나면 연희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향했습니다. 어린 아기답지 않게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는 듯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만득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만득은 그런 연희의 모습에서 어딘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예사로운 존재가 아닐 것이라고 만득은 어렴풋이 짐작하였습니다. 간혹 그의 눈에는 섬뜩하리만큼 깊은 연희의 눈동자가 어린아이답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득은 연희의 작은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연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애비는 내가 그저 무탈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틋함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햇살이 기와집 처마 밑으로 쏟아져 내리는 오후, 연희는 볕이 잘 드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마루 위를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형언할 수 없는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묵묵히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은 세상을 담는 그릇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평범한 풍경도 왠지 모르게 신비롭게 변하는 듯 하였습니다. 연희의 성장은 만득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득은 이 작은 아이가 짊어질 알 수 없는 운명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연희의 범상치 않은 눈빛은 그에게 희망이자 동시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앞날을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았습니다. 연희는 나이가 들수록 비범한 총명함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결코 잊지 않았고 어려운 학문도 단번에 깨우치곤 했습니다. 마을 훈장님은 연희의 놀라운 재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는 정녕 하늘이 내린 인재로군요. 제가 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훈장님은 연희를 보며 깊이 탄식했습니다. 연희는 배우는 족족 깨우치는 비범한 재능을 보이며 나날이 지혜를 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영특함을 칭찬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뛰어난 지혜는 마냥 순수한 칭찬만을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질투와 시기심의 씨앗이 은밀히 뿌려지는 듯 했습니다. 어쩜 저리도 영특할까? 우리 아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구나. 어머니들은 부러움 섞인 한숨을 쉬었고 일부 아버지는 혀를 차며 복잡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린 연희는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칭찬의 이면에 자리 잡은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을 스치곤 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꽃처럼 만개했으나 그 아름다움이 모두에게 온전히 기쁨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연희는 고요한 밤 창밖의 달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을의 권세를 쥐고 있던 박대감은 어느 날 기이한 소문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득의 딸 연희가 남다른 재주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박대감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문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희의 비범함이 자신의 권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재능은 오히려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박대감은 곰방대를 길게 들이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셈이 빠른 자의 냉철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아래 모든 것을 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윽고 박대감은 아랫 것들을 불러 엄하게 명했습니다. 만득의 딸 연희에 대한 소문을 자세히 알아보거라. 그 아이가 정말로 특별한 재주를 가졌는지 어찌 그리 되었는지 빠짐없이 살피고 오너라. 아랫 것들은 박대감의 명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대감나리.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들은 밤 그림자처럼 조용히 박대감의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박대감의 명령을 받은 사내들이 만득의 초가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연희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고요했던 마을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연희의 눈빛을 두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빛을 보며 불안해하였습니다. 필시 요물일 것이오. 저리 기이한 눈은 처음 보았소. 알 수 없는 비범함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무꾼 만득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연희를 걱정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그리 무지하단 말인가. 아이는 그저 특별할 뿐이요.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를 지키려는 그의 마음은 그 어떤 재물보다 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의 그림자는 마을을 더욱 짙게 드리웠습니다. 어느 날 밤 박대감의 하인들이 만득의 오두막을 몰래 감시하였습니다. 낡은 초가 지붕 아래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연희가 고요히 앉아 실타래를 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서 푸른 빛이 스며나오며 실이 저절로 술술 풀리는 듯 하였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게. 요물이 틀림없소. 그들은 경악하며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곳곳에 연희의 요물 소문을 더욱 크게 퍼뜨렸습니다. 만득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연희를 향한 걱정으로 잠 못 들었습니다. 연희는 어느새 박대감 댁의 별채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담장 너머의 푸른 소나무만이 보일 뿐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기분이었지요. 방 안에는 자개장과 서한이 놓여 있었으나 그 화려함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앉아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대감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연희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박대감은 서안에 앉아 연희를 마주 보았습니다. 연희 아가씨, 이곳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박대감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친절함과 함께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박대감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습니다. 대감나리께서 저를 이곳에 가두신 이유가 있으실 터 그리 편안할 리는 없겠지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박대감은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솔직하십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가씨의 지혜를 시험해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신다면 아가씨를 자유롭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오래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기묘한 모양의 옥조각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3개의 옥조각으로 완벽한 원을 만들어 보십시오. 단, 옥조각을 깎거나 부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박대감은 옥조각들을 서한 위에 놓았습니다. 연희는 옥조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각기 다른 크기와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언뜻 보아서는 도저히 원이 될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연희가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조용한 표정으로 박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의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박대감은 연희의 침착한 태도에 짐짓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시험의 칼날이 숨어 있었지요. 그는 연희에게 기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겉으로는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듯 보였으나 깊이 들여다보면 박대감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는 교묘한 술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붓을 들어 답안을 써내려가는 그녀의 손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답은 문제의 겉모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에 숨겨진 의도와 그 이면에 도사린 박대감의 작은 욕심을 명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공평한 분배에 있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의 이득을 위한 교묘한 술책에 있습니다. 만약 참된 해결을 원하신다면 먼저 그릇된 전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연희의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연희의 통찰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가 이리도 쉽게 간파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허허, 과연 영특한 답이로군요. 꽤 흥미롭습니다. 박대감은 애써 태어난 척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교묘하고 거대한 함정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박대감의 속내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춰진 분노와 다음 시험에 대한 암묵적인 경고를 그녀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지요. 고요한 눈빛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대감이 던질 다음 시련을 담담히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박대감은 며칠 후 연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고을의 오랜 현안과 얽힌 문제를 내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깊이 관여된 복잡한 사안이었지요. 대감은 빙긋이 웃으며 연희의 통찰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대감이 내어준 서책과 문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듯한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은 구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무언가 감춰진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희는 문제 해결에 몰두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붓을 들고 서책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을 감돌았고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심했습니다. 문제 속의 숫자들과 조항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세금 징수액이 다른 고을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그 기록 또한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백성들의 고통에 있었고 그 고통 뒤에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이 숨겨져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박대감의 악행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고을의 오래된 민원을 담은 문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청 창고에 먼지 쌓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열망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연희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수년 전 박대감의 이름으로 진행된 특정 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전가된 부담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진 부패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발견한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박대감의 서명이 담긴 또 다른 문건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그가 직접 백성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올리도록 지시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손안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손에 든 종이 뭉치를 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박대감의 탐욕과 부패가 이토록 오랫동안 백성들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연희는 박대감의 모든 악행과 부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희는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박대감의 비리와 부도덕한 행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정의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대감이 백성들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고 거짓 문서로 재물을 갈취하며 세금을 횡령한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연희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박대감이 저지른 탐욕스러운 악행 하나하나를 정연한 논리로 풀어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사건이 벌어진 듯 생생한 설명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대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애써 시치미를 때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박대감의 위선적인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위조된 토지 문서, 뇌물을 주고받은 장부, 그리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증언을 담은 서찰들이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박대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탐욕으로 얼룩진 가면은 만천하에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탄식과 함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자가 어찌 대감이라 불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백성을 기만한 죄,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의 외침은 분노에 찬 파도처럼 박대감을 덮쳤습니다. 박대감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때 고을 관하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연희가 제시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박대감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섰습니다. 박대감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박대감의 몰락은 고을 전체에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연희의 지혜와 용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비범한 재주와 정의로운 행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고을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연희의 이름과 그녀가 이룬 기적 같은 일은 한양 궁궐의 임금께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희의 비범한 지혜는 드디어 임금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임금께서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대궐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임금께서는 연희를 직접 만나 그녀의 깊은 통찰력에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의 지혜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듯하오. 이 나라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인재이니 마땅히 나라시를 도와주시오. 연희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백성들은 삶의 평안을 되찾았지요. 탐관오리는 물러나고 가난한 이들은 구제받았으며 억울한 일은 올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연희는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신료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한편 만득은 평생을 연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녀를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는 연희의 성공을 지켜보며 더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만득의 순수한 마음과 연희의 빛나는 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세상의 빛은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된 지혜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